서울 시내 한복판. 그것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는 노른자 땅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억만금을 줘도 절대 살 수 없다는 집은 바로 그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흉물스럽고 위태로운 폐가였는데요. 빈집이 있으니까 무섭지. 배가 같이 있으니까. 네. 못 들어가죠. 어떻게 그거 귀신 나면 못 들어가죠. 하나도 못 들어가죠.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계세요. 폐가에 버젓이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자기 땅이고 그래. 근데 팔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아깝지요. 땅이 저렇게 좋은 땅 올리고 썩히니까 아깝지. 130평입니다. 한 몇십억, 7, 80억은 될 거예요. 수십억짜리 금싸라기 땅과 폐가라.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지. 아무리 봐도 기묘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집주인에 대한 의문들. 저거지만 인간아.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오빠 저거지만. 엄마 지금 이게 못 챙겨내. 꺼져 씨. 나 욕하지 말고 이리 와봐 이 자식아. 미끄러지 마 그래. 폐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걸었다는 남자. 이거 우리 돈이 있으면은 내가 20층 오피스텔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려면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이게 팔자가 더럽게 태어나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수십 년간 묻어둔 폐가와 남자의 비밀.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미스터리 폐가의 어마어마한 실체와 폐가를 절대 떠나지 못하는 한 남자의 기이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당산동 폐가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버려져 있는 집. 한겨울 폐가에서는 음산한 기운마저 느껴졌는데요. 우리 집이 그냥 창틀이 그냥 화장실에 그냥 3일 만에 한 번씩 걸레하고 풍겨야지. 안 풍기면 그냥 말할 것도 없어. 냄새 나죠. 냄새 나고. 화장실도 없어. 어디서 싸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수도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살아? 그냥 살아 그대로. 흉물스럽게 놓인 폐가가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건 이곳이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숲 사이의 금싸라기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 땅값이 비싸요. 여기가 교통이 참 좋잖아. 저기 5호선, 9호선 다 뚫려 있고 이 집을 못 먹어서 들려다니는데 팔아야 말이지. 벌수는 없는데. 벌수는 없는데. 아침 새벽에 나갔다 밤중에 들어와서. 아침 새벽에 나가셨다가? 귀신 같은 폐가의 모습만큼이나 범상치 않다는 집주인. 알면 알수록 커지는 폐가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주인을 만나봐야겠습니다. 폐가 앞에서 잠복에 돌입한 제작진. 과연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동도 트기 전에 폐가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한 남자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더니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기라도 하듯이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가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따라오지 말라니까. 혹여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뒤따라 가봤지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사라지는 할아버지. 대체 그 꽃두새벽부터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 걸까요? 혹시 그분 뭐 하세요? 혹시 제가 궁금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자전거 타고 맨날 왔다 들렀다 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별 보고 왔다 별 보고 들어왔다 늦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잘 잠만 자는구나. 그렇죠. 오래돼도 대화가 없어 별로. 베일에 가려진 폐가와 남자. 결국 밤이 한참 깊어서야 폐가로 돌아온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MBN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난 예교 시간도 없고. 여기에서 사신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 살거나 안 살거나. 예? 살고 안 살고 그건 뭔 상관이고. 여기 요 집에서 사신 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고 지금 네. 계속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올해 만으로 70이요. 만으로 70이요? 네. 그런데 그 순간 쥐 들어왔어. 아니, 제작진의 눈에 띈 건 쥐. 아버지 저 방금 쥐 봤어요. 네? 쥐 봤어요 저. 아유, 지가 얘 안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아유, 이 신발장만 해요, 지가. 말도 못해. 봐봐 쥐. 아이, 라면 같은 거는 이제 봉지라면, 컵라면 그러는데 다 파먹었다니까, 지가. 온 집안이 쥐로 들끓는 탓에 먹을거리며 살림살이는 대문 앞 벽에 매달아두고 살 수밖에 없다는데요. 전기나 뭐 난방이 돼요? 난방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난방에 뭐가 있어? 뭐가 난방이 돼? 그럼 어떻게 주무세요? 여기 난방도 안 되고 하는데. 사람 사는 게 아니오. 나는 요도 안 깔고 이불도 안 덮고 자는 사람이요. 지붕도 다 비가 새는 벽이 흙이 다 떨어지고 지붕이 한물이 돼가지고 구멍이 뻥뻥 났어요. 도무지 사람 살 수 없는 상태인데도 팔기는커녕 보수조차 하지 않고 왜 이런 폐가에서 사는 걸까요? 우리 돈이 있으면은 내가 20층 오피스텔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총재들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쟤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서 다 뺏어갈 도둑놈 마음법만 가졌지 내 앞으로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폐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거지 생활이지 집시. 왜 거지예요? 거지라고 딸내 붙인 게 아니야. 돈 없으면 거지야. 그저 나가서 단 얼마라도 벌어 갖고 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오갈 곳도 의지할 가족도 없어 형제들의 폐가에 머물고 있을 뿐 이곳이 자신의 땅도 자신의 재산도 아니라는데요. 아, 이게 사람 사는 거요. 아, 얘기하려면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이게 팔자가 더럽게 태어나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영하를 오가는 겨울을 온기 하나 없는 폐가에서 버티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디찬 겨울이 가고 언 눈을 녹이는 봄이 올 때까지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집안엔 자풀이 우거져 마당을 뒤덮었지만 할아버진 불도 벨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전히 방치돼 있는 집. 선생님 안녕하세요. 왔던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밤 늦었는데? 컵라면 사왔잖아. 급할 때 먹으려고. 아, 세 사람 악수 좀 합시다. 아이고 이거. 나는 여러분 사랑해요. 난 적대시 안 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저거면은 일일이 대꾸도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면 들어가서 얘기하실까요? 힘드신데? 서 있기 힘드시잖아요. 아,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제 가는 거 보고 내가 뒤라갈 테니까 얼른 가보셔. 아니 네, 먼저 들어가세요. 아버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가면 되는데요. 뭐. 내가 고전해서 얼른 가. 아버님 뭐 저희가 뭐 따로 도와드릴 건 없어요? 아니 도와줄 거는. 당장 땅을 팔았을 순 없어도 폐가를 조금이라도 손봐서 편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는 폐가에 발을 들이는 것도 그 어떤 도움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힘든 생활을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요. 집을 온통 뒤덮은 풀을 베는 것조차 싫다는 할아버지. 그리고 찬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9월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냈다는 동네 주민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이리 와봐, 나 욕하지 말고 이리 와봐 라고 얘기 좀 할 거 있어 그래. 내가 네 친구야 말하지 마라. 너무 말 안 해. 이리 와, 임마 욕하지 말고 내가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누구한테 욕을 해. 이게 이리 와, 욕하지 말고 와봐. 이리 와봐. 오늘도 싫어. 꺼져. 왜? 이게 산정권이 있어. 폐가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전에 상속권 말하잖아요. 네가 무슨 상속권이 있냐? 응? 네가 뭐 참견이냐? 뭐 그런 말씀. 주민이 떠나고 나서야 돌아온 할아버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쏟아내는데요. 선생님 보고 부르지 말라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지가 무슨 우리 집안에 무슨 큰 어르신이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집안에 끼어들어가지고 분란만 일으킨 놈이야. 매형들이 이렇게 나서고 누나들이 나서면은 야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야 이웃 돕기도 하고 남도 도와주는데 동생을 그렇게 거지를 만들어서 뭐 줄 거냐. 혼날 거 없어. 그까지 다 거만이야. 대체 이 폐가를 놓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어제 폐가에 왔던 주민을 찾았습니다. 이 동네 토박이로 할아버지네 가족과도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냈다는데요. 박사님 계세요? 네, 박사님 저희 MBN 장민석 PD입니다. 네, 알았어요. 장민석 PD야. 그런데 폐가와 관련해 할아버지 얘기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면 이놈이 나보고 저기 이게 다 문서야 걔 앞으로 이거. 응? 이게 재산이야 이거. 그 옛날에 이것이 누이 앞으로 같이 있다가 재판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서류상에 다 이게 완전히 으로 다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아주 재판해가지고. 폐가가 오롯이 할아버지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했던 걸까요? 그럼 난 얘기를 하면 내가 저희 매부 팬들하고 지 재산 빼먹는 줄 알고 소리 갖다 주고 그러더니 박사님이 왜 이거 가졌냐고요. 너희 매부가 너한테 완전히 좋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 돈 들여가지고 빼는 거야. 내가 그래. 그럼 저놈은 지금도 매복이 있어 이 재산 빼먹으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꾸 얘기 올바르해도. 수십억짜리 금싸라기 땅을 놓고 완전히 엇갈린 주장. 지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서 다 뺏어갈 도둑놈 마음법만 가졌지 내 앞으로 있지를 않단 말이오. 옛날에 이것이 누이 앞으로 같이 있다가 재판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서류상에 다 이게 완전히 으로 다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아주.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폐가에서 평생 나고 자랐다는 할아버지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집 부잣집이면 나오래 옛날부터. 아주 옛날에부터 할아버지가 부자야. 외정시 때부터 쌀 배급 주고 담배 배급 주고 그랬어요. 유명 부자예요. 그 집도 형제간이 여럿인데 아들은 그가 하나잖아. 땅도 많아 해. 부자야. 누나들은 누나 동생들은 다 뭐 미국도 가 있고 딴 데로 다 좋은 데로 살러 가서 거기 가서 사. 아유 결혼도 안 하고 혼자야. 호랩이야. 대대로 부자였다는 할아버지네 집안. 그래서 폐가를 4남매가 물려받았는데 누나 셋이 자신들의 몫을 할아버지에게 모두 넘겨줬다는 겁니다. 결국 폐가는 온전히 할아버지 개인 재산이었는데요. 그 땅만 해도 한 100평이 넘거든요. 그거만 해도 지금 뭐 꽤 돈이 몇십억 되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땅 부자였던 할아버지. 거기는 못해도 한 2,500 충분히 받아요. 2,500. 100평면에도 25억 안 해요. 근데 못해도 이 양반 재산이 한 몇십억, 7, 80억은 될 거예요. 심지어 폐가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 더 있다는 소문까지. 비록 폐가에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땅 부자로 통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집 땅끝이라는 왜 땅은 이렇게 큰데 그거를 활용을 할 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의자 먹고 다니다 저녁에 또 들어와서 자고 나가고 그래. 자전거 타고 목발을 자전거에다가 싣고 댕겨. 목발을 왜 싣고 다녀요? 청송 떨라고. 그러니까 자기 도움 주는 집을 찾아다니려고 그 짓을 하는 거야. 과연 소문이 사실일까요? 할아버지의 일상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일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출근길. 그런데 남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지하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마친다는 거였는데요. 그리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드디어 직장으로 향하나 했는데 또다시 지하철역으로 가는 할아버지.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번엔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이동하는 내내 신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부지런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할아버지. 대체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돈을 번다는 일은 뭘까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 막 어떤 할아버지 어르신들 가방 메고 막 이렇게 들어오시. 노숙자분들. 노숙자분들이. 네, 노숙자예요. 뭐 예배 같은 게 있나요? 아이고 목요일 날 이제 교회 이제 구제 한다고 그분들은 빵 한 개하고 우유 한 개하고 나눠드려요. 노숙자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교회에서 나눠주는 음식으로 할아버지는 매일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에 나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에야 겨우 허기를 달래는 할아버지. 그리곤 다시 또 어디를 바삐 가시나 했더니 이번에 도착한 곳 역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교회를 돌아다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각 교회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오시면 뭐 우리가 처음에 1,000원에서 시작했는데요. 너무 많아갖고 지금 아마 300원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려서 네 무조건 가져가세요. 저기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렇게 매일 길 위를 헤매며 끼니를 해결하고 구제금을 받아왔다는 할아버지. 대체 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두고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인기척이 없는데도 좀처럼 폐가 앞을 떠나지 못하는 남자.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폐가 안을 계속해서 유심히 살피는데요. 땅을 좀 살까 하고 왔더니 문이 잠겨 있네. 땅 보러 오신 거예요? 예, 뭐 땅도 보고 또 오늘 약속은 하진 않았는데 뭐 하다 여기 잘 안 판다 그래서 한번 지금 온 겁니다. 헛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할아버지의 땅. 내놓기만 한다면 땅을 사는 사람도 좋고 할아버지도 여생을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어르신 아시는 그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지금 좀 할장 이 당산동 주변에 좀
하나 했으면 싶다 그래가지고 이 부동사업자들이 이걸 침을 흘리는데 명함을 주고 맨날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쭉 보니까 땅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그 복덕방에서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 안 팔라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헐값으로는 안 내놓죠. 그렇죠. 그 받을 건 받아야지. 가격만 맞으면 팔 생각도 있다는 할아버지. 불안이 또 넓어요. 아이고 참. 온 김에 땅만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아, 땅은 뭐 뒤로도 무척 넓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만 아니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보기보다 바깥에서 안을 보니까 땅이 훨씬 넓네. 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게. 풀밭이다 완전히. 아, 풀도 좀 비 주고 그랬으면 좋겠구만. 이게 좋은 거 주려니까 잔디가 없고 내 눈에는 아 이게 뭐가 알겠습니다. 저거야. 이게 산소가 나오거든요. 맑은 공기가 그거는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런데 현재 이 땅 그 명의는 우리 어르신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등기부등본 띄봤습니다. 아니에요. 등기부등 띄보니까. 분명히 들어오세요. 어, 나 앞으로 다 된 게 아니고 예. 이 형제들 앞으로 찢어 발겨져 있어요. 이제 여기 주변에 보니까 어르신 앞으로 부동산에서 보여주는데 다 돼 있다고. 아이, 내 앞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누님이 지금 셋인데 예.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놈들이 민사 소송을 해서 찢어 발겼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면 내 입만 아파요. 시간만 뺏기고. 얼른 가보세요. 예, 예. 자, 갑니다. 예, 예. 예. 누나들과 상속 분할 문제로 여전히 소송 중인 집이라는 겁니다. 분명 소송은 6년 전에 끝이 났고 집은 할아버지 소유가 됐는데 이 양반이 돈이 많고 재산이 무척 많았어요. 아, 할아버지.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정도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딸년 셋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내 2대 독자요. 그러면 남자 집은 지 동생 집은 줘야지. 그거 안 주고 다 말아 처먹으려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오. 왜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내가 지금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밤에 들어오는 것도 한 푼이라도 벌자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그건 뭔 돈이요? 피눈물 나는 돈이요. 난 1원 한 장도 안 받아먹는데 그 사람들 보러 세금을 내라든지 그 사람 재산들 압류를 해야지. 자신 소유도 아닌 집에 청구된 세금 때문에 통장 잔고까지 차압당했다며 억울해하는 할아버지. 대체 왜 누나들이 자신에게 이 집을 양보했다는 걸, 이 집이 이젠 오롯이 자신의 집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걸까요? 어렵게 할아버지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당해가지고 다 물러선 사람들인데 가족이 그런 가족 관계까지 끊었는데 오죽해요. 가족들의 이야기도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소송 중이라 믿고 한없이 가족을 원망하는 남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건 가족들이라는데요. 그 가족들이 볼백 번, 수백 번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가족들을 다 왼수로 알고 증오심이 대단해요. 가족들에 대한 끝없는 불신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저게 국민학교 제대로 댕기다가 어떻게 무슨 병이 들었는지 바깥을 안 나왔어. 집구석에서만 틀어박혀 있고 잘 돌아다니지도 않더니 사람 기피증이 있어. 아들이 귀하니까 고생한다고 군대를 안 보내려고 밖에를 못 나가게 가다놓고 키웠다는 말이 있더라고. 어린 시절부터 늘 두려움에 시달렸다는 할아버지를 지켜준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잃고 모든 게 변했다는 할아버지. 누나들은 그런 동생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데요. 정신병원 내가 입원시켰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님이 항의 온 거예요. 거기다 병원도 내 멀쩡한데 왜 나를 정신병원 두냐 그래가지고. 매 순간이 공포고 두려움이었던 그에게 유일한 방패막이요 안식처였던 어머니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걸 잃은 듯한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생기도 잃어갔다는데요.
그런 자신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누나들의 선택을 남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강제로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건 엄마의 집을 빼앗기 위한 가족들의 계략이라 믿어버린 남자. 어머니 모시고 난 같이 살았지.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이 이게 뭐냐. 인생이 꼭 이별은 꼭 거쳐야 되는구나. 그 어머니가 나를 그만큼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만든 망상 속에서 홀로 이 집을 어머니와의 추억을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 그의 곁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건 한 뱃속에 한 형제란 말이오. 내가 그 지경 당해가지고 그 앞에 희망이 없어. 나도 이렇게 피해를 봐도 누나들 원수 이 재산만 그대로 해주면은 누님 다 용서해줘요. 나는 본능 없이 녹는 거요. 내가 살면 얼마나 서러.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폐가에서 홀로 사는 위태로운 생활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상태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걸로 지금 현재 상태를 저희는 이제 오거나이즈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요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지금 소송이 끝났어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인지도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폐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상대를 믿고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데요. 다행히 관할 지자체와 종교단체에서도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기억 못하세요? 어르신 보니까 총기도 좋으시고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연세도 72살이라고 누가 보시겠시요. 그거 예수님을 불러서 쓰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리고 다가온 또 하나의 손길. 들어가지 마. 잠깐만. 하도 만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내가 일부러 지키고 앉았었어. 이걸 내가 샀어. 내가 샀는데 먹으라고. 이게 뭐요? 가자. 여기 앉으세요. 다리 아픈데. 종이 깔아드릴까? 아니야 됐어. 아니 이거 종이 있어. 종이를 깔아드리. 이게 평생을 한 동네에서 함께한 옆집 어르신이 손수 먹을 것을 챙겨주신 건데요. 혼자가 아니던 행복했던 옛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간 듯한 할아버지. 요거 아주머니 부담 갖지 마시고 요거 드셔. 내가 드리는 거니까. 이건 가져갈게. 그건 다 가져 들어가. 응? 요거는 물이네 상수물을 하나 가져가시오. 아유. 아니 이거 물. 이거 좀 들어둬. 네. 그래 저기야 나는 갈게. 잘 들어가. 100세까지만 사시오 아주머니. 아이고. 알았어. 그래도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나를 기다렸더니 이게 감사하고 고맙지. 선생님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인사 필요 없어. 이제 곧 추워지는데 걱정돼서요. 이거 이불 전해드리려고 왔거든요. 나 이불 많어. 그래도 겨울인데 이제 곧 월동 준비하셔야지. 이불이 많아서 어쩔 줄은 몰라. 알겠어요. 그럼 저희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누구보다 부자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늘 가난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오랜 기간 머물렀던 폐가와 기억에서 벗어나 마음까지 넉넉한 부자가 될 수 있게 따뜻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